왕산 꿈돌이들. 안녕하십니까. 저희 PPT 동아리 왕산 꿈돌이에서 나온 이다희, 고경권, 이나입니다. 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지개 넘어 오즈의 마법사가 사는 에메랄드 불성. 그곳에는 꿈이 있습니다. 도로시와 친구들은 그 꿈을 찾기 위한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도로시와 친구들처럼 저희도 막연한 꿈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수학을 좋아했던 이나는 수학자가 되는 꿈을 가지고 있었고요. 늘 논리적으로 토론하기를 좋아했던 저는 변호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또 책 읽는 것을 좋아했고 신문 읽는 것을 좋아했던 형건이에게는 경제 거물이 되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수학을 유독 재밌어했고 중학교 때는 다양한 수학 관련 활동과 더불어 화려한 수상 실적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다희는 강원도 춘천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춘천 1등이 곧 전국 1등인 줄 알았던 다희는 전국 토론대회에 참가를 한 후 자신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깨닫게 됩니다. 시골에서 태어난 형건이는 저와 다혜와는 약간 다르게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명확한 꿈이 없었습니다. 다만 형건이는 다방면에 관심이 많았고 책을 읽는 것을 좋아해 맨큐의 경제학과 같은 어려운 영어 원서도 중학교 때 혼자 독학을 하기도 했습니다. 처음에 도로시와 친구들은 어디로, 어떻게 가야지 오즈를 만날지 전혀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착한 마녀 글린다가 나타나서 그들의 명확하지 않았던 계획에 뭔가 명확성을 불어넣어주고 어떻게 하면 오즈를 만날 수 있는지 계획을 가르쳐줍니다. 저희도 글린다를 만났습니다. 저희의 모호했던 꿈들이 많은 경험과 그 경험을 통해서 만난 멘토들, 추억들을 통해서 뭔가 좀 더 구체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나는 2012년도 자기가 홍성시 쓰던 웹사이트에서 한국 수학 교육 컨퍼런스에 대한 정보가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컨퍼런스에서 인턴으로 일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그 컨퍼런스를 기획하신 한국과기대대학교의 교수님을 통해 수학을 공부한 사람이 되는 꿈에서 수학 교육자의 꿈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나는 한국환경올림피아드를 통해서 순수 과학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는 수학 교수가 돼서 자신의 후대를 양성하는 그러한 꿈을 가지게 됩니다. 저의 꿈은 경제학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저의 꿈을 위해 동아리 활동을 통해 저의 경력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부끄럽지만 여기 써있는 것처럼 저는 물리에 대한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재능 개발시키기 위해 물리토론 동아리들을 활동했는데요. 여기 보시다시피 저의 흥미와 저의 재능이 다른 나머지 저의 미래를 설정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저의 멘토들의 도움 덕에 저는 물리와 경제가 그렇게 다르지 않은 많은 접점을 가지고 있는 학문이라고 깨닫게 됐습니다. 따라서 저희 꿈은 영향력 있는 경제인이 되는 것에서 경제를 메인으로 하여 물리, 통계, 그리고 물리, 통계를 접목한 융합학문을 공부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다희는 올 여름에 국가대표로서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모의법정에 참여하였는데요. 여기서 한 판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판사님은 다희에게 법조인이 지녀야 될 진정성, 그리고 자질, 그리고 요즘 같은 글로벌 시대에 한국, 미국, 양국의 자격을 갖춘 변호사들의 자질, 그리고 역량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연스럽게 다희의 꿈은 돈을 많이 버는 변호사에서 자신을 위하지 않는 남들을 위한 변호사, 국제 통상에 봉사할 수 있는 국제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도로시와 친구들의 여행이 늘 유쾌했던 것은 아닙니다. 도로시의 빨간 구두를 탐내는 마녀를 만나게 되면서 그들의 여행은 위기를 맞게 됩니다. 저희의 여정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등학교에 들어오니 다들 영어 실력이 너무 대단했습니다. 저는 교내 영어 토론 동아리와 연극 동아리에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또 자신 있던 모의법정 대회에서 망신을 당한 후에 무대 공포증이 생겼습니다. 내신은 왜 그렇게 어렵고 잘하는 애들은 왜 이렇게 많은지 자존심이 참 많이 상했습니다. 아찔한 상황도 많이 맞았습니다. 형건이는 청소년 라크로스 국가대표팀 선발전을 위해 연습을 하다가 눈에 공을 맞아서 눈을 많이 다쳤는데요. 당시 여성가족부에서 주최했던 국가부를 팀에 합격해서 발대식에 참석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중간고사도 코앞으로 들이닥쳐 있었습니다. 또 실명의 위험까지 있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병원에 누워 있어야만 했습니다.
발대식 불참으로 인한 탈락 처리의 위기였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눈으로 더듬더듬 거리면서 주치자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글이 뿌옇고 초점이 맞지 않아서 머리는 너무 아프고 눈이 아파서 울면 안 되는데 눈물만 계속 났습니다. 또 오직 수학만을 바라봐온 이나는 중학교 3학년 때 영재고를 입시 실패했습니다. 이것을 크게 좌절했는데요. 꿈을 향해서 함께 준비해온 친구들은 다들 영재고 과거에서 본인의 꿈을 넓게 펼치고 있는데 이나 혼자서 그럴 수 없었습니다. 불타는 열정도 식어 들어갔고 자신감도 바닥나 버렸습니다. 그런 상태로 진학한 고등학교에서의 새로운 환경은 더더욱 불안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모두 극복했습니다. 다인은 열심히 노력해서 영어, 한국어, 연극 동아리에 다시 합격을 하게 되었고 또한 모의고사 국가대표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발이 되었습니다. 현권이 역시 국가교육 프로그램에 최종 합격 통보를 받았고 청소년 라크로스 국가대표팀에도 합류했습니다. 중간고사에서 떨어진 현권이의 성적은 더더욱 노력을 통해서 기말고사에서 만회할 수 있었습니다. 저 역시 불안감을 극복했습니다. 늦은 출발, 불리한 상황이 있음을 충분히 이해했지만 그로 인해 더 열심히 노력하고 더 분발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더 노력해서 결과적으로 미국 수학 경시대회에서 만점을 받고 현재는 수학 올림피아드에도 도전하고 있습니다. 실패를 겪고 그 실패를 이겨내며 우리들은 성장했습니다. 이러한 실패를 토대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꿈을 성장시킬지 로드맵을 완성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교내 수학 동아리를 창립하여 매주 2번 11시까지 문제를 풀므로써 각자의 방법으로 접근하여 최선의 해결 방법을 얻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주일에 한 번씩 학교 수학 선생님께 감수를 받으며 해답을 탐구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쌓인 문제가 수백 개에 이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저희는 동아리 이름으로 수학이라는 주제로 잡지를 발간하고 있고 다른 학교 수학 동아리와 연합하여 올해 대한청소년 수학회라는 큰 이름으로 출범하고 제가 회장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내 물리토론 동아리 활동하고 있는데요. 이 물리토론 동아리에서 흥미로운 주제를 설정한 다음에 그 주제를 실험하고 그 실험을 한 것을 보고서로 쓴 다음에 그것을 저희 물리 선생님께 피드백을 받아서 더욱더 완벽한 보고서 쓰는 데 집중합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동아리 차원에서 유튜브를 통해 다른 나라의 물리토론 영상을 보고 그 물리토론을 저희 것으로 만듭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저희는 2013년 한국 청소년 물리 토너먼트에서 다른 과학고 그리고 영재고 학생들을 제치고 당당히 은상을 수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교내 경제 동아리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교내 경제 동아리 활동 영역을 단순히 교내가 아닌 전국 연합으로 넓힐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학교들과 연합하여 흰 경제 세미나를 주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통계 논문 활동도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저는 변호사의 꿈을 위해서 학생자치법정을 성립했어요, 학교에서. 그리고 아직도 학생자치법정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활동하고 있고요. 또 교내 모의법정 동아리에 들어가서 법 전어를 기고를 하는 등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이번에 더불어서 국가대표로 선발이 되어서 뉴욕에서 치러진 엠파이어 모의법정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또 저는 변호사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은 소통의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토론대회나 모의의회, 모의국회 이런 데 나가서 뭔가 좀 더 소통에 관한 스킬들을 배우고 있고요. 또 국제교류 활동을 위해서 여성가족부에서 진행하는 여러 프로그램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진로를 향한 내신 관리와 활동 역시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저희들에게도 포기할 수 없는 열정이 있습니다. 다이에겐 열정은 연기입니다. 연극은 다이가 경험하지 못한 타인의 삶을 경험하게 해주어 보다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른 사람의 행위에 이해하며 진리를 탐구하는 법률가라는 직업 역시 인간의 근원을 찾는 연극과 흡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권이의 열정은 운동입니다. 몸치였던 현권이는 학교 대표팀을 목표로 하여 매일 새벽 5시부터 밤까지 하체 운동을 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트랙을 뛰었고 공부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 때까지 기숙사에 있는 체력 단련실에서 근력 운동도 했습니다. 그 결과 현권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대표팀이 멈추지 않고 청소년 국가대표팀에 합류하여 아직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도시와 친구들은 여행이 끝난 후 각자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었습니다. 딱 불타는 심장, 그리고 지혜, 그리고 용기. 하지만 도시와 친구들은 과연 동화에서처럼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을까요? 아닐 것 같습니다. 저희 여정은 저희가 변호사가 된다고 해서 수학 교수가 된다고 해서
그리고 물리와 경제를 복수 전공한다고 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저희는 압니다. 꿈을 이뤘더라도 혹은 이루지 못했더라도 무엇을 이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무엇을 얻었느냐가 중요한 걸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은 열정, 그리고 험한 세상을 헤쳐나가는데 꼭 필요한 용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꿈을 이뤄가는 중에 함께 어려움을 했던 친구들에 대한 소중함과 저희가 꿈을 이루기까지 도와주셨던 많은 분들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도로시아 친구들은 꿈에 그리던 지구로 돌아가게 되고 오즈도 다스리고 하면서 오즈의 마법사라는 책은 해피엔딩을 맞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도로시아 친구들은 어떻게 잘 지내고 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희는 이 순간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깨달았습니다. 힘듦을 이겨가면서 얻어가는 소중한 인생의 진리. 우리는 이렇게 하루하루를 성장하고 있습니다. 도로시도 아마 그러할 것입니다. 허수아비도 그러할 것이고 로봇도 그러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직 그들의 이야기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응답하라 1994에서 702가 그랬죠. 사실은 요기베라가 했던 말입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